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인트로 없이 바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는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각 국가로부터 수집을 하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GitHub 사이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소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github.com에 CSSEGIS and data라는 요 주소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여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존스 홉킨스, 여기가 의학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여기서 이제 코비드 19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폴더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여기 CSSE 코비드 19 데이터라고 해서, 자, 여기 7시간 전에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폴더 들어가시면은 여기 데일리 리포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데일리 리포트를 들어가면은 여기 일자별로 CSV 파일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CSV 파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면은 어떤 국가에서 발생을 했고, 또 그 국가 내에 어떤 주, 어떤 도시인지, 여기 뭐 예를 들어 보면은 US 미국의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랑 루이지애나, 뭐 버지니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시간, 그다음에 각 도시가 어느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 도시별로 확진자 수는 몇 명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 수는 몇 명이고, 회복자 수는 몇 명이고, 지금 회복되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뒤로 가서 여기 타임 시리즈라는 폴더를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날짜별로 여기 확진자 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망자 수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복자 수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별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일랜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자, 일단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GitHub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CSV 파일을 바로 파이썬으로 불러와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자, 코드는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따라 해보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볼 거고요. 자, 일단 라이브러리는 뭐 여기 넘파이라는 거, 넘파이, 판다스, 그 다음에 시각화는 매플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URL 주소를 통해서 바로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그 방법은, 자, 여기 아까 제가 존스 홉킨스 그 사이트를 들어갔었죠. 자, 여기 폴더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받고 싶을 때, 자, 여기 파일을 들어가신 다음에 나는 3월 23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에 로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로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CSV 파일 형태로 URL과 CSV 파일이 접목된 형태로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URL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read CSV 통해서 불러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GitHub에 있던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고요. 자, 데이터 전처리는 간단하게 그룹 파일을 묶어서, 일단은 뭐 위도 경도 이런 정보는 안 쓸 거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각 나라별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
그리고 현재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수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어서 일단은 요 컨트리, 요 국가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에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을 해볼 겁니다. 확진자 수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필요한 데이터만 제가 일단 이렇게 뽑아 봤고요. 자, 요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번 컬러 맵으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맵을 시각화할 건데 일단은 모든 나라를 보기보다는 제일 조금 현재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탑 10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10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인덱스가 이렇게 국가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컬러맵으로 뽑으려면은 리셋 인덱스를 해가지고 저 여기 앞에 번호를 뽑은 다음에 이것을 컬럼으로 만들어주고 스타일 백그라운드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결과부터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알다시피 가장 많고요. 81,496명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수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제일 많고 여기 이탈리아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한 2, 3만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현재 63,927명이 확진자 수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굉장히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667명. 그리고 또 여기 스페인, 독일, 프랑스, 유럽 국가에서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란도 여기 23,000명, 그리고 한국이 8,961명 선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섬이라서 그런지 6,726명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확진자 수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사망자 수를 보면은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 대비해서 사망자 수 퍼센티지가 조금 이탈리아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확진자 수 63,000명 중에 사망자 수가 6,077명이나 나왔습니다. 거의 퍼센티지로 대략 따져보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왜 하필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 정도 이렇게 사망자 수가 나오는 것 같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사망자 수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율로만 따져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 수가 3만 명 중에 사망자 수는 123명,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8,900명 중에 사망자 수가 110명,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망자 수, 이렇게 미국하고 독일하고 한국 대비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여기 이란, 이렇게 세 나라씩 비교를 해보면은 사망자 수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유럽 사회가 고령 인구가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US,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료 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 산업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좀 사망자 수가 또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되게 의외로 중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81,496명이 나왔는데 회복자 수가 72,819명으로 거의 대부분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감염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자 수가 5,403명으로 이렇게 다운된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포인트 정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좀 확진자 수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파이 차트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파이 차트 구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매플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파이라는 PLT에 PLT 파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사망자 수, 회복자 수,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수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만 봤을 때 중국이 거의 한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20%, 미국이 한 13%, 스페인, 독일,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나래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한 2.79% 정도 확진자 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일단은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날짜별로 언제부터 발생을 했고 추세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제가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아까처럼 자, 여기 아까 GitHub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데이터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데이터는 어디 있냐? 데이터는 자, 여기에 타임 시리즈라는 폴더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확진자 수 CSV 파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사망자 수, 회복자 수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CSV 파일로 각각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제공되어 있는지 뭐 국가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태국, 일본, 싱가포르, 네팔 뭐 이런 식으로 위도 경도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고 1월 22일부터 지금 현재 3월 23일까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3월 24일인데 하루 전까지 지금 7시간 전에 8시간 전에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3월 23일까지 집계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날짜별로 각 국가별로 어떻게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CSV 파일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URL 주소와 CSV 파일이 결합된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URL을 따로 카피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면은 자, 방금 보았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각 날짜별로 어떻게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CSV 파일 3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 이 3개 파일을 제가 가져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필요한 데이터는 제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 시각화를 할 건 아니고요. 가장 지금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국가가 어딜까? 뭐 우리나라는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주력인 나라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4개 국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각화를 해볼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좀 전처리를 해주시면은 각 국가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확진자 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전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사우스 코리아에 해당하는 정보만 뽑아서 헤드 정보를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 20년 1월 22일 날 1명 발생을 했고 23일 날도 1명 발생을 하다가 아마 신천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중간에 어느 시점에 신천지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게 위아래 리쉐입을 해줄 건데 컬럼과 행을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저희가 처리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좀 바꿔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테일 정보를 보면은 각 날짜별로 확진자 수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회복자 수는 또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맵플랫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스택 플랫을 한번 볼 거고요. 자, 스택 플랫은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스택 플랫을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y 값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각각 컬러, 그 다음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 볼 거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해서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이게 날짜별로 어떻게 현황이 변하는지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1월 22일 날 같은 경우에 한 명씩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확진자 수의 증가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쭉 급등하는 형태로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거의 한 2월 말쯤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급격히 증가하다가 한 요점 때부터 여기 언제입니까? 3월 9일이죠. 한 3월 9일, 3월 초부터 좀 다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증가되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진단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그리고 보통 이제 증상이 없는데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감기 증상이라든지 뭐 좀 고열이나 미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시점 때 많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해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게 또 되게 이렇게 확진자 수는 증가했는데 되게 또 좋은 점이 이게 초록색 있죠? 회복자 수. 네. 회복자 수도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3월 23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한 3,000명까지 이렇게 왔고요. 확진자 수가 3,000명이고 지금 회복자 수가 3,000명이고 확진자 수가 지금 한 8,500명 정도 되니까 뭐 거의 한 지금 현재 회복되지 않은 현재 뭐 감염된 환자의 수는 한 6,000명, 한 5,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는 아무래도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둔화된 형태로 좀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복자 수는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이렇게 증가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각 어느 시기마다 격리 해제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회복자 수가 이렇게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료 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한 달 정도 뒤에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는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 되는, 포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회복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사망자 수는 이렇게 미세하게 살짝씩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날짜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똑같이 이렇게 차이나 뭐 이탈리아, US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비교를 해봤고요. 여긴 중복됐네요. 자, 비교를 해봐서 한 번에 알아보기 쉽게 스택 플랫을 4개를 한 번에 그릴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4개는 서브 플랫 2x2 행렬에 1, 2, 3, 4번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일단은 우리가 앞서 봤던 한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탈리아, 세 번째가 미국,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이 어떤 식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Y축은 제가 동일하게 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쭉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자 일단은 특이사항으로 중국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우측 하단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인데 1월 22일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꺾이는가 싶더니 여기서 다시 한번 증가를 하게 되었고, 한 이 시점부터, 이 시점이 언제냐, 이 시점이 여기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3월 1일입니다. 1월 22일에 시작해서 급격히 증가하다가 뭐 이 중간중간에 우한이나 허베이, 그 이제 중국 내에서도 가장 심했던 뭐 발원지라고도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도시에서 일단은 이동 제한 정책을 취했었고, 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 권력이 강력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통제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정도 됐을 때부터 거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둔화되어서 이렇게 포화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기한 게 이렇게 회복자 수 있지 않습니까? 회복자 수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한 이때가 2월 4일 정도 되거든요. 2월 4일부터 이렇게 쭉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 수는 한 10,000명 정도, 중국에서 10,000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망자 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살짝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 달 뒤의 모습은 중국 요 그래프처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료시에 좋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그렇게 증가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좀 거리 간격 유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손소독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급격한 증가보다는 이렇게 중국 형태로 이렇게 포화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회복자 수도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은 좀 이렇지만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중국과 같은 이런 그래프를 띄는 형태로 갈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특이사항으로 이탈리아를 보면은 이탈리아가 굉장히 여기 한 2월 27일, 2월 25일 아마 이때쯤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진단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발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된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다가 아직은 둔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둔화되기까지가 거의 뭐 한 달, 두 달 정도 됐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둔화되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렸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중국에 대한 사례를 보고 둔화되기까지가 한 짧았습니다. 해서 2월이 한 22일부터 해가지고 한 3월 초까지 거의 한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둔화되는 양상이 나왔고요. 아마 이탈리아나 US,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발 빠르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제도 잘 따라주고 이래서 이렇게 확진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탈리아도 발생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하면은 한 3월 말, 4월 초 요 정도 때 되면은 이탈리아도 좀 확진자 수가 둔화되지 않을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여기가 거의 시작된 지가 한 3월 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미국도 한 3월 말, 4월 초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둔화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점으로는 이탈리아는 여기 사망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아무래도 유럽 국가 특성상 굉장히 고령인 사람들이 인구 분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좀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 시설도 생각보다 유럽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나도 분석을 해보고 싶다. 나는 좀 저렇게 다르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GitHub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번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파이썬을 불러오셔서 한번 분석을 해봐도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좀 있으면 벚꽃 필 시기인데 벚꽃 구경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외보다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여러 모임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갖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전 사실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이 현상이 예전에 메르스나 아니면은 사실 메르스 때도 좀 심각하긴 했지만은 엄청 이렇게 좀 실물 경제나 이런 쪽의 어떤 실물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악화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아련한 미련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아니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트워크 형태로 거의 제곱 형태로 계속 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실물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모든 나라가 중국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확진자 수는 딱 둔화되고 회복자 수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이렇게 거의 증가하지 않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서 기온이 오르면은 좀 둔화된다는 썰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하고 손 잘 씻고 좀 감염 예방에 좀 각자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이게 하나하나 티끌 모아서 태생이 된다고, 이런 게 각각 합쳐지면은 우리나라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피해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